그게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력이 발전하면 사회주의 아닙니다. 세상 이런 느낌인가요?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이고요. 2020년 1학기 한근년 정기 세미나 1차시 교착성 페미니즘 성별 이분법 넘어서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자기소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근년 의장이고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지형입니다. 성을 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형이 따라 들어온 조문과 인력학번 정하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요. 제가 화면에 안 나오긴 하는데 뒤에 밀어주세요. 아주 뭐 어차피 더 아시니까 중간 네. 여기까지. 이 소파를 좀 애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조금 이쪽으로 당길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제 당기고 싶어요. 아니, 나오셔야 돼요. 땡겨도 안 나와도 이렇게 되는 거 나와. 아니라 나오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까? 언니는 그렇게 하면 각도가 잘 나오는데 승환 씨가 이게 좀 애매하네. 자기소개할 때만 스쿼트 하면 되지 이렇게. 아니면 저기 의자를 끌어서 여기 앉아. 그래도 돼. 집중돼서. 셋이 안 정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네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도 금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아니 저만 자꾸 나오잖아요. 너가 근데 의장이다. 저 의자가 두 개밖에 없었나요 원래? 네, 그래서 네. 그랬다. 의장석입니다. 까만 의자. 아무튼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그 이름과 학번 말고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말해도 됩니다. 일단 원래 저 전공은 보건정책관리학부 건축학과 이중 전공이고 진짜? 네 건축학과가 그 학년 그 수가 일주일에 새는 밤 수가 똑같대요. 그 2학년은 이틀 세고 3학년 3일 세고 그런 건데 네, 맞는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틀씩 지금 2학년인 건가요? 일주일에 이틀씩 세고 있습니다. 밤에. 근데 그럼- 괜찮아요. 되게 저는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밤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약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밤새가지고 그 이름은 승환입니다. 다음은 초록색 옷을 입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교육학과 1사학번이고 세희라고 합니다. 와, 1부였죠? 당연히 아. 1판인 줄 알았네요. 세미나를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자꾸 제 얘기만 시키세요. 오늘 세미나 서적은 이 책 잠깐 빌릴게요. 오늘 이 책이고요. 읽으셨으면 좋지만 안 읽으셔도 상관없는 책입니다. 페미니즘 쉼표 이분법 앞에서 1부부터 3부까지 3개의 글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써온 글은 이 중에서 주로 3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 제목이 모두의 페미니즘을 위한 정치윤리학, 당사자주의를 넘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메인 주제라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할 거지만 어쨌든 저는 3부를 위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을 건데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페미니스트여도 괜찮을까요? 여성만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가 2시간 세미나를 해서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여성 혹은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 정치의 당사자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책에서 일종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주의자가 될 수 없는가? 두 번째, female body만이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이 질문을 지금 보고 막 드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female body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성의 몸인데요. 여성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정의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원래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메일 바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2번째 질문입니다.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건데 만약에 지금 할 말 있으시다면 투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너무 저만 나오네요. 제가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 지영 씨는 여성의 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번 질문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던지는 보조적인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뒤에 바로 나올 얘기지만 저는 그런 게 있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여성이니까 저희 몸은 여성의 몸이겠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쉽게 말해서 여성의 몸이 어떤 보편적인 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게 흔히 트랜스젠더랑 비교를 할 때 그 외형 수술로 어떤 여성 생식기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트랜스젠더가 생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네. 그 어떤 신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공통 경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보통 그런 거를 어떤 여성 신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뭔가 남성이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성별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차이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남성의 몸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다들 여성의 몸은 무엇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남성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거든요. 그 지점이 되게 의미심장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부분도 얘기해보면 저는 그 일단 여자, 남자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인간들이 그냥 임의로 내린 거잖아요. 저는 항상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단은 여성과 남성이 있고, 그 사회가 그 여성은 이런 것이다, 남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의하는 게 양극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스펙트럼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자기도 모르겠거나, 아니면 몸은 여자인데 마음은 남자이거나, 나누기 싫다거나. 나누기 싫다거나, 진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 여성인 것 같은 사람, 남성인 것 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 남성, 여성이라는 그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얼굴은 남자처럼 생기셨는데 가슴이랑 엉덩이 있다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딱, 가슴이랑 엉덩이가 있으면 여자다. 그럼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정의가 얘기는 그런 거. 근데 가령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코가 큰 사람과 코가 작은 사람을 막 비교를 나눠서 구분하지 않듯이 이 구분이 인위적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구체적으로 가령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털없는 동물이다라고 예전에 정의하니까 깃털 다 뽑아놓고 자 이게 니들이 말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꼬하는데 이것을 비꼬의 전제는 닭하고 인간이 나눠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하고 인간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부분을 철폐해버렸을 때 그럼 자기 인간이 구별이 안 된다고 치면 개와 인간은 같으냐 아니면 내지는 그 닭털 뽑힌 분과 인간은 같은 분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인식 틀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뭐 어디까지를 여성이나 남성이냐 자의적으로 나눌 것이냐 둘째 치더라도 그럼 정말 본질적으로 같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본질적일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체가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생물학적 본질적 차이가 본질이란 말은 네, 네. 진짜로 어쨌든 하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이가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거의 일치했었는데 요새는 근데 현재는 생물학적 성이랑 사회적 성이랑 많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너무 정확하니까 논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는데 요새는 워낙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과학기술 재밌는 부분. 그냥 예를 들면 뭐 지금 정확히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양성구유인 사람이 나오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예를 들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근데 그때 반응 되게 이런 요사스러운 존재로다 약간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그때도 존재를 했고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물론 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르니까.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흐름이. 승환 씨는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약간 다른, 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이 얘기가 피메일 바디만의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왜 나왔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아까 성민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차이가 어떤 정신적인 차원의 차이로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듯이 여성의 몸이라는 걸 가진 사람만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책에서 다룬 내용에 제가 몇 가지 살을 붙인 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 여성의 허상입니다. 뭐 제목은 제가 붙인 건데요. 그냥 요약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에서 저자는 주디스 버틀러가 섹스의 개념을 해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생물학적 성과 문화-정치적인 성을 구별해 왔는데 그는 섹스 또한 정치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탈릭트로 된 부분은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 부분 끝나고서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궁이 없는 자 말하지 말라라는 터프 보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설명은 성별은 겉보기에 저명한 과학으로 인식되지만 섹스가 불변의 특징을 지녔다는 명제 또한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의 존재는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둘로만 나눠지지 않는 점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틀러는 운동의 주체로서의 보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 페미니즘의 정체성 논의에 반박을 시도합니다. 주체가 정치학에 앞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정치적인 지점이다. 왜냐하면 정치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주체가 있다는 생각은 배타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주체가 구성되고 생산된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용어는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며 누군가를 규정하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대상을 재현하고자 할 때 어떤 여성을 재현할 것인가 라는 불안한 경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괜찮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재밌었던 게 사실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는 우리가 꽤 많이 접한 사실 약간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편 여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항상 트랜스젠더랑 그쵸. 인터섹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게 비유를 든 게 중년 여성을 맞아요. 이야기한 게 중년 여성이 어떤 특별한 날, 뭔가 가족들이 온다거나 혹은 잔치가 있는 날이라던가 이럴 때 뭔가 빨갛게 입술을 칠하고 붓을 칠하고 하는 듯 그런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저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랜스젠더가 드래그를 하듯이 여성성을 수행하는 연기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이게 보편 여성이라는
것도 어떤 이게 하나의 신체를 이게 보편적으로 여성이야 이럴 거야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 동일시에는 그게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들조차도 비동일시가 될 수 있다는 사례인 것 맞아요. 같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얘기가 계속 되는데 세계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이 여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성성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성성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그러므로 그거는 이 사람들이 여성성이 죽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살리려고 시도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모방하려고 했던 어떤 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성성 또한 어떤 모방물에 가까웠다라는 예시로 중년 여성들이 일어난 이벤트에서 막 빨간 립스틱 바르고 갑자기 막 그런 치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 문단을 보시면 게일 루빈이라는 트랜스젠더 및 퀴어 이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미국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퀴어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 및 실천은 이성애적 규범에 도전하는 움직임이지만 트랜스젠더가 젠더를 재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남성성 및 여성성을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 담론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는 트랜스젠더를 기존 젠더 질서에 대한 교란이 아니라 기존 젠더의 모조품 정도로 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퀴어 연구는 스스로 무너뜨리려던 지배적 섹슈얼리티 개념에 예속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들이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놓고 다시 트랜스젠더들에게 너희는 남성성, 여성성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니 잘못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섹슈얼리티 질서를 본인들이 다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트랜스젠더들이 흔히 겪는 트랜스젠더 경험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코르셋을 지향하는 여성들은 지배적인 여성성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성 자체가 생득적이지 않기에 여성성 수용은 언제나 원본이 아니라 모방물이고 이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에는 다시 뭐라고 하죠 이거? 인용구인데요. 그 누구도 이상적이라 간주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규범에 영원히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트랜지션과 같은 비관습적인 젠더 행위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트랜지션이 단지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바꾸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또 할 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이는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젠더를 기존 젠더 질서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기존 젠더의 모조품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퀴어 연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와 섹슈얼리티를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령 그 영화 데니슈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도전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남성적 내지 여성적으로 보았는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그 이분법적 그게 가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스스로 예측했다는 점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제가 쓸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퀴어 커뮤니티 내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동성애를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트랜스젠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반대로 기존 젠더 질서의 교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존 젠더의 모조품으로 봄으로써 기존 젠더 의식을 본인들이 거기에 천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책에 그런 비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에게 당신이 어떤 성에 적합한 것 같느냐라고 묻는 일은 메이크업한테 당신 중 어느 사람이 여성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퀴어 당시 커뮤니티가 네. 트랜스젠더한테 그러한 비유를 써서 비판을 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퀴어 커뮤니티한테 저자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사실 당시 커뮤니티에서 트랜스젠더를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꼴이 이거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트랜스젠더에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래 남자로 배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럼 넌 남자니 여자니? 넌 지금 남자 역할이니 여자 역할이니? 라고 묻는 것이 어떤 동성애자 커플에게 너는 여자 역할이니 남자 역할이니? 라고 묻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젠더 질서에 본인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거에 갇혀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기존 젠더 질서에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기존 젠더 질서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는 큐어가 아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사실은 그 젠더 질서에 본인들이 천착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본인들이 여성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쵸. 트랜스젠더를 반대함으로써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개념에 천착해버리게 되는 꼴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문단 자체는 그런 내용이고 마치 그런 것이 동성애자 커플한테 그래서 남자 역할이니 여자 역할이니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식한 짓이다. 네, 이런 그렇게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도 안 되는 지적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뭐 그와 별개로 네, 뭐 좋은 묻고 질문이에요. 싶었던 바와는 약간 진짜 좀 다른 네. 말 이야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요. 이건 헷갈리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기존 젠더에 무조건 정도로 봤다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존재가 본인이 여성이다, 남성이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여자를 따라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너는 지금 여성성을 너가 여성이 되고 싶다고 함으로써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고착하고 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그 트랜스젠더가 기존 젠더의 모조품인 것처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되게 말을 할수록 뭔가 월디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말이 점점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트랜스젠더는 기존에 없었던 젠더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너가 여자가 너는 여자라고? 너는 원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여자라고? 그 말은 너가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여자가 기존의 사회에서 말했던 여성성이기 때문에 너가 여자가 되고 싶은 거라면 너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엔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기존 젠더에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요. 약간 좀 그러니까 정말 판단 내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사실 되게 판단 내리기 쉬운데, 그러니까 일종의 당사자성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일부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털코르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흔히 막 트랜스젠더 하면 약간 드랙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다 느낌이. 드랙 같은 거.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그렇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좀 생소해서 남자가 여자 그냥 되게 단순하게 되게 납작하게 되는 거죠. 되게 뭐라고? 넌 남자로 태어났는데 넌 여자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드래핀적인 이미지로만 납작하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생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막상 물론 대학에서 인생이고요. 사실 페미니즘 꽤 대중화됐잖아요 이제는. 근데 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입장을
가지기를 쉽지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그래서 되게 재밌는 문제. 사실 누군가의 실종과 관련된 맞아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게 본인이 일단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상 어째서 트랜스젠더가 된다 혹은 트랜스젠더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미 본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참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심각하게 귀찮은 문제에 자꾸 봉착하게 되죠. 종종 네. 트랜스젠더를 정신과 유치와 불일치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사람은 정신은 여자인데 남자 몸에 들어간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그게 없는 되게 거잖아요. 전통적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몸을 잘못 주신 것이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잘못된 몸에 태어났다. 진짜 무슨 미드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되게 그런 스펙트럼의 면에서 되게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트랜스젠더라는 말 자체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런 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별 분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운동하는 단어잖아요. 운동용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거죠. 근데 트랜스젠더라는 말 자체는 젠더를 바꿨다는 뜻이니까 영어로 따져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되게 많은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도 근데 성별이 여자 남자로 둘로만 나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본인도 그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여성성 수행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이 여성이라는데 이의가 없더라도.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뭔가 사람들은 참 구별이 명확한 걸 좋아한다. 명확한 개념, 생각이 정의. 들고, 사실 이번에 그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사건 때도 이렇게 후속 대응으로 나왔던 게 사실 그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강화해라라는 게 주장이었잖아요. 그게 나온 거 자체가 되게 일단 좀 놀라웠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트랜스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사람들은 참 구별이 명확한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영이 말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너무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게 비난을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왜 그렇게 구별을 좋아할까 이런 것도 맞아요.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려면 구분이 일단 그러니까 가령 그렇긴 하죠. 여자 화장실 내지는 남자 화장실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누가 여자가 남자인지 가려야 되는데 근데 그냥 자 뭉뚱그려가지고 성별은 그런 거 없다 해줘 화장실을 통합시켜버리자 이럴 수도 없잖아. 그쵸.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개념 내지는 인식이 발전하는 속도하고 다른 것이죠. 현재 지어놓은 화장실은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근데 되게 저는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냅둬라.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데 뭐 어쩔 거냐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것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책에서 건 이 아니고. 글이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운동가도 아니고, 내가 뭐 서울시청 생각하기 너무 들어올 것도 어려워서. 아니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판단 유보하고 있는 것들 되게 명확하게 일단 어떤 입장을 내는 거라서, 그거를 뭐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만한 점이 제가 맨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우선 넘어가서 맨 마지막 결론 문단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당사자성, 정체성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버틀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비정체성의 정치학으로 단일한 범주의 주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단의 이해를 위해서 앞에 두 번째 쪽 중간 문단에 제가 이탈릭체로 5줄, 6줄 정도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요약에 대한 시도나 자기의 특이성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언어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바 있습니다. 또한 나를 설명하는 일은 타인을 향한 말걸기에 의존하는데 따라서 타자도 같은 이유로 부름받는 주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정체화하기 위해서 나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매이는 사고를 버리고 자아에 대한 불투명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으로 향하는 사고의 확장에 다가갑니다. 나와 타인은 이렇게 서로 연관된 존재입니다. 정박된 나, 정해진 나의 정의를 포기하고 어떤 나도 나에 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성과 정체성을 벗어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써놓고서도 너무 무슨 말인지 어렵게 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 제 발제문 말고요. 뒤에 제가 맨 마지막에 좀 당사자주의 이분법 표모들을 딛고서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그 글에서 맨 마지막 4번 원단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기가 적절한 곳을 읽어주시겠어요? 4번 이거 드린 글 중에 당사자주의 이분법 그 모두를 뒷고서로 시작하는 글이 있거든요. 제목이 거기서 그거 네 번째 쪽입니다. 여전히 주저하게 되는 것 어쩌고 그 문단에서 그 문단이 제가 방금 읽은 문단과 같은 내용인데요. 정말 풀어졌어. 굉장히 아니에요? 당신이 굉장히 잘 쓴 것 같은데. 아니 어렵게 썼잖아요. 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예를 들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그 속도의 페미니즘에서 제가 쓴 내용이랑 마지막 글도 사실 제가 썼는데 네. 그거를 종합하면은 네. 당신의 마지막 그 문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는 김에 제가 쓴 질문을 아직 읽지 말고 속도의 페미니즘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마무리니까 그걸 읽고서 마무리하고. 우리 여기 지금 세미가 써온 질문들도 있고 제가 써온 질문들도 있는데 뭐 다 나눠보면 되겠죠? 네네. 세미가 뭐 적절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필명대로 민혁입니다. 쓰겠습니다. 속도의 페미니즘,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라고 되어 있고, 속도의 페미니즘은 아까 이 책의 일부 첫 번째 글이고요. 아까랑은 많이 결이 달라요. 근데 그 1부, 2부, 3부가 우리가 읽는 글이었는데 2부는 우리가 오픈스미다다 한 내용이고 3부는 지영이가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1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일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인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과 사회적 소통은 불완전합니다. 재밌는 것은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모르듯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금 머릿속에 이 글의 주제인 페미니즘을 떠올려 보세요. 페미니즘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페미니즘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셨나요? 바로 그 혼잣말이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혼잣말을 합니다. 남들과 대화하듯이 나와 대화하는 것, 그것이 생각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지 없이 늘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철학이 타인과 나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음험한 타인과 달리 나의 위치가 확고부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속도의 페미니즘이랑 이 파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거 좀 읽었으면 좋기는 한데요. 이 글의 핵심은 결국 타인과 나의 속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란 시공간의 개념을 총칭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환경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와 나의 시공간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제나 속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맥락적 독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나의 흔한 갈등처럼 부모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볼 때조차도 나는 그의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그의 시간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나의 속도만을 중시하여 타인에게 나의 속도와 동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은 반발할 것이고 사회적 소통은 크게 제약될 것입니다. 속도의 페미니즘을 개인적 윤리로 이해한다면 이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요구된다면 그것은 끝없는 인내에 대한 요구로 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안 그래도 되겠죠 사실.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례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무례한데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개인의 불편함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페미니즘의 정석 주행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의 페미니즘은 개인적 차원에서보다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유연함 내지는 정치적 사고가 속도의 페미니즘에서도 요구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맥락적 독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조차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타인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이 정치이고 정치는 목적론적 항해라면 페미니즘의 항해에는 최대한 많은 인류와 탑승해야 하는 방주의 항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많은 타인의 맥락을 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연하고 정치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와 다른 사람을 시야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까지도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미가 이 글을 읽기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글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마지막 아까 전에 굉장히 어렵게 없지만 심적인 문단이었던 그 내용과도 네, 연결이 되는 느낌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쓴 거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제가 쓴 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버틀러의 결론 그리고 이 글의 결론은 정체성을 버리고 정체성 정치를 하자.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하자. 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네. 근데 비정체성의 정치학?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정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사고가 불투명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내리는 게 불명확한 사람들이 사회 다수를 점하는데, 정체성 정치 없읍시다, 여러분. 이런다고 누가 없애냐고. 정체성의 정치도 하기 어려운데, 비정체성의 정치학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버틀러가 주장하는 비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싶다. 그러기가 쉽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체성 정치가 가능하다면 그건 자기 일이어서겠죠? 어떻게 그런가? 생각하세요? 근데 왜냐면 이 글의 주제라고 하면은 정체성 정치가 가능한가의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하냐의 문제인 거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운동이 중심이 되면 안 되나? 그 정당한가? 이거의 문제지 정체성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려운 이유가 자기 일이 아닌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주의에 관심을 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디 쉽겠나? 그냥 이런 생각인 아. 거지 이게 정당성의 문제에서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체성의 그 정착은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은 보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맞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뭔가를 손으로 옮겨 잡아가지고 이걸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정치적 행위라는 것 자체가 정체화에 이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정체성으로 묶은 다음에 이것을 기반 삼아가지고 정치적 공력을 얻는 것이라면은 이 정체성의 정치학이란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체성의 구도에 묶이지 말라는 맞아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경험을 끌어모아서 최대한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을 묶고 또 정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에서 빠져나와서 바라보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정리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고 나의 정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나의 정의를 하려고 해야 근데 타인을 정의해야 된다는 것을 도입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정의라. 그렇기도 하고요. 그 앞에 보시면 뭐라 돼 있냐면 여성이라는 대상은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며 누군가를 규정하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제 주제가 교차성 페미니즘이었잖아요. 되게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을 그 여성이 단순히 여성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인 거겠죠. 저는 약간 성인 생각에 동의하는 편인데, 크게 말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비정체성 정치학을 이르는 과정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체성, 정치학, 당사자성이라는 이 지영이 쓴 그리고 어제도 읽었었는데 약간 이게 어쨌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나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연관된 존재고 구별되지 않는다 이건데 저는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거나 규정해서는 안 된다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정체성이 이르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무수히 많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너랑 나랑 다르지 않다라는 게 우리 둘 다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둘 다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것들로 정체성이 정의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겹치는 것들도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저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정체성이 정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좀 정체성이 규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거기에만 천착되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정체성 인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정체성들을 발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말이긴 거겠죠?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성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산층 내지는 뭐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의 합이 아니라 나 수학이 약해서 그거 합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랬더라? 약간 파이가 아니라 뭐 이런 거. 근데 다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뭐더라? 뭐라 이 그랬는데 중에 이과가 한 명도 없어. 구분을 합쳐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게.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죠. 적당한 단어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일종의 특이성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뭐 여성, 장애인, 그렇군요. 뭐 아. 빈민 뭐 이게 합쳐서 그냥 동등하게 딱딱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게 막 붙으면서 아이고 배웠는데. 완전히 아, 다른. 두 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김성석 교수님 배웠는데. 아 그분이 합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말을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좋은 편인 것 그런 같아요. 건 모르겠지. 합이 정해지지 않은 거고. 그쵸. 합의 1이다 이런 게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네 그렇게 이게 얘기하면. 다 합쳐서 사회가 나오지 않는다. 원래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쉬워야 되는데. 개인을 다 합해서 사회가 되지 않는다. 복잡해. 네, 그 멋있는 비유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현장이고요. 만약에 지유가 여기 있어. 아 이랬을 때. 바로 그 과학적인 용어를 딱 들이대줬을 텐데. 물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나누어 볼까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투사는 못 되는 성격이라 네. 특히 지인이나 네, 가까운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이랑 것 못 싸워서 대부분 사실 대수롭지 않았지. 마음속으로 당연히 불편했는데 당연히 그냥 항상 대수롭지. 넘겼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걸 싸울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 불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요, 그냥 불편하기를 선택하는 편인데, 그렇긴 해요. 친한 사람이랑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뭐, 저 스스로도 가끔 빠른 말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저 친오빠랑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한 달째 얼굴 안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친한 사이였는데, 사실 되게 친한데, 어쨌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빠른 예를 들어 뭘 말하는 어떤 논쟁이요? 왜냐면 이게 그거는 빠았으니까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이게 왜 빠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나오는 그쵸. 장애인들 버스를 나는 차별주의자가 논의하는 거 아니다. 아닌가요?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닌데 왜 내가 차별한다고 말하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흑형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저는 되게 합의가 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단어는 별로다. 구리니까 쓰지 마라. 라는 게 약간 합의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흑형은 그냥 흑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냐. 그럼 흑인을 흑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 내가 언제 흑인한테 이걸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안 나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확실히 그 생각은 해요. 좀 그런 말에 대해서 이것은 혐오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라는 단어를 치는 게 과연 적합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로 혐오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맞아요. 전혀 이해가 안 무슨 되는데 무슨 말인지 흑형이라고 한 것도 되게 친단을 표시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 양업부인들 네. 거부 혐오 단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약간 단어가 좀 단어가 혐오라는 그쵸. 단어보다 약간 좀 더 뭐랄까 다른 그 단어가 단어가 틀렸다기보다 좀 네. 과격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흑인이 기분 나쁘면 그쵸.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죠. 되게 재밌는 거. 그냥 항상 이렇게 그 승환이 한 말을 조금 비틀어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런 빠른 말들이 종류가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오픈 세미나 때도 얘기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지답이라고 해. 지답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그쵸.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지금 떠올려 보면은 약간 왜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면 그런 말 들어도 싸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냥 빠른 말로 라고만 규정하게 되는 게 문제냐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빠른 말이라고 선제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왜 이게 빠른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다 놓쳐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답이 그렇네. 잘못된 말이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얘기했을 때 왜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라고만 맞아요. 되는 느낌이라서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이 빠한말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다 연관이 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는 PC 운동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언어에 관한 PC 운동을 처음 접하고 생각하니 아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왜냐면 시운동이 뭐? 그러니까 PC 운동이라는 게 Political Correctness의 줄임말인데요. 그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affirmative action 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 학생들에게 티오를 더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원 웨이파그로 확실히 뭐 외국인 전형, 뭐 구글에 뭐 게이 탈북민 전형도 전형. 있어.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PC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되게 뭐 이게 되게 우리가 오픈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게 단일한 운동 세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궤적이 딱 있는 것은 아닌데 언어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fireman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즘 firefighter라고 하잖아요. mailman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delivery guy라 delivery man, 뭐 person, 뭐 chairman이나 chairperson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chairman이라고 하면 남자만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되게 고치기 쉽잖아요. 근데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체어맨이 왜 빠았어? 유재석 누가 이렇게 말하면 빠았으니까 빠았어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거를 왜 빠았다는 단어 되게 납작하다는 그렇지라는 거에 뜻이죠. 대해서 생각하면 꽤 놓치게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당사자에 대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게 대부분 약자에 대한 차별인 거니까 근데 그게 항상 좀 넓은 집단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여자를 다 군대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 나쁜 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나 여자들 군대 가야 된다 맞아요. 생각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말고 하는데 괜찮은 흑인들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냥 당사자가 기분 나쁘니까 차별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맥락들을 짚어나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좀 그런데 무력한 이게 말 아닐까? 되게 기계적으로 이 말은 빠았으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째서 그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빠았다고 하는 말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쓸 수도 있겠죠?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 빠았다는 말 자체가 되게 시원한 말이긴 하잖아요. 빠았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되게 납작한 설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기분이 당연히 소수자들의 기분이 나쁜 게 엄청 큰 문제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고민을 하는 만한 그렇다고 그런 단어를 한번 썼다고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도. 근데 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논쟁을 할 때에는 밖에 나가서 그런 말 쓰면은 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니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빠한테 네. 밖에 나가서 그런 말 쓰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걸리고 오빠랑 말 안 섞어주니까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되게 충원이었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무슨 말 하지 말라는 흑형 같은 단어 쓰지 마라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일주일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동생이랑 무슨 드라마 같은 걸 보는데 진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드를 보는데 그래서 야 백인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백인이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랑 제가. 근데 오빠가 그랬어요. 너 저번에 흑형이란 말 쓰지 말라더니 백인은 차별해도 괜찮다는 거냐. 와, 너는 그럼 이 책 읽으면서 엄청 공감됐겠다. 그러면 저는 물론 할 말이 많죠. 저는 백인을 흑인이 갔냐, 제국주의를 흑인이 했냐,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백인이 흑인 집에 했지, 흑인이 백인 집에 했냐,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빠으니까 쓰지 마라로 설득이 끝나버리면 되게 납작하게 그냥 뒤집어서 너는 왜 백인 차별하냐? 백인도 약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막 그러는 거지. 돈 많은 흑인이랑 돈 없는 백인이랑 흑인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 조선시대에도 공주들이 평민 남자보단 잘 살았어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여성 차별이 없었나요? 그건 또 아닌 거죠. 뭐 그런. 근데 그 둘이 맥락이 다르잖아. 흑형은 단어가 잘못된 거고 너는 백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백인이 그렇지 않은 말을 한 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맥락상
그러니까 흑인한테는 기분 나쁘다, 흑인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백인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냐? 그 말을 백인이 들었을 때 너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그 사람이 이런 말이었던 거죠. 백인 기득권처럼 욕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거. 그 얘기죠. 그래서 저 백인이 기득권이지 뭐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렇진 않죠. 왜냐면 백인의 정체성이 백인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긴 하니까 그것도. 선량한 차별주의잖아요. 정말 잘 읽었네요, 갑자기. 정말 잘 읽었어요. 가령. 아니, 설마 일부러 금업내거 안 하려는 건 아니죠? 하고 싶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판소리 하면서 양반법 비꼬는 거 가지고 희화한 또 양반 차별을 가지고 할 때 그래요, 그런 맥락인 거죠.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말을 좀 했어요. 아니 그 맞는 말인데 묘하게 좀 제 머릿속에서도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위치에서 했느냐 별개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해를 입힌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자 혹은 쓰지 말자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흑인을 불러내는 단어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왜 빠졌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안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빠마 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래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러고 넘기는데 그냥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약간 말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 전 완전 그런 나도 주의자예요. 그거에 동의하는데 그냥 가끔씩은 그냥 본인들 표현 방식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넘기려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맞는 말이긴 해요. 스스로 그거에 대해 딱히 반박을 못 찾았어. 이 말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결국 통일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뜻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쓸 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백인이 원래 그렇지라면 말을 쓸지 좋아는 안 하겠어. 나도 좋아하긴 힘들어 나는. 그게 그 지배 계급을 위한 희화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를 지배하는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그 경계가 좀 묘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개인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는 결국 개인 말도 모르는 얘기. 그래서 뭔가 제가 막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은 정말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좀 표현의 자유 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뭐랄까 이거 저번에 PC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되게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너 그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거죠. 정말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 맥락을 전부 다 따지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가 특정 말만 쓰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아니 가령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 생명도 생명이다 하니까 이제 뭐 백인 생명도 생명이다 이제 남자 생명도 생명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럼 뭐 남자 생명도 생명이지 중요한 아닌 적이 있었냐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맥락이 가미돼야 Black Lives Matter 이거잖아요. 그 사람 와가지고 나한테 백인 생명 그럼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적이 없었냐고.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생긴 정치적 항해가 차별적이니까 좀 다루고 있으라는 거지. 근데 맥락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맥락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또 맥락이 따져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맥락이 엄청 중요하죠. 이 질문을 넘어가서 물론 지금 그 두 번째 질문에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면서 타인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거 전에 진짜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건 진짜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사회적인 사회적인 스킬? 스킬이 소셜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손자방법 이런 거 읽어야 되는 아니야.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거 빠음을 했어. 그러면 야 너 그런 말 쓰면 돼야 한다 하면 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장난스럽게 야 요새 그런 말 쓰면 너 뭐지 차단당한다 아니면 너 걸러진다 너가 말했듯이 그런 말을 해야지 얘가 내가 원래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요새는 아닌가 뭔가 이렇게 내 뭐라고 할까 내 자존심에 스트레치 안 받고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끔 말해야 되는 거지. 약간 물론
아빠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해. 물론 그렇게 이미 다 가진 남자. 완전 기성세대한테는 잘 안 통할 수 있어. 그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C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나은 사람인 줄 알고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말을 요약한 거죠. 근데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기는 하죠. 도덕적 우월성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우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좌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신한다. 라는 말들을. 제가 우파는 아니지만 동의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 근데 그렇긴 한데 본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닌 만큼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거든요. 저는 약간 집단적 계몽이라 생각. 운동의 과정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계몽이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작업과 필요한 사회와 필요한 집단과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운동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집단적으로 나를 포함해서 계몽을 해가는 과정 아닐까. 약간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저는 계몽 같은 경우는 좀 계몽 자체에 별로 반대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계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다른 삶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그냥 다른 게 있다라는 거,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좀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비법이 저는 하나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뭐 그렇게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얘기하면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누가 만약에 홍소주자를 약간 뭐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 친구 중에 나 친구들 엄청 많다. 그리고 너는 왜 내 친구를 욕하느냐. 꼭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 욕하는 거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친구 성소자인데 되게 괜찮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뭐 다른 거도 되게 많이 역지사지 시키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약간 인간관계를 약간 환원시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그냥 개인. 그쵸, 되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다른 거 가지고 오는. 그쵸. 약간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 사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친구의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는데, 그치. 내 친구의 친구 중에.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일이죠.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나는 이게 그 타인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랑 조금 거리가 멀지만, 예를 들어 교수님이 빠른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할 순 없잖아. 내가 말하면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제도적인 정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전제긴 한데, 요새는 잘 돼 있잖아. 근데 신고하면 다 처리를 되니까 그걸 누군가 제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타인과 웃으며 대하면, 교수님과 웃으며 대하면 그냥 빠른 말 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어. 아까 누가 말씀하시는 게 뭐였지? 맥락적 이렇게 속도의 페미니즘은 똑같은 거잖아. 나와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서 웃으면 대화해줘. 이렇게 신고는 하는 거지. 아니 이 삶 깨닫게 만들어는 드려야. 한다. 그 쌓였지. 그래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클 거야. 진짜 까먹을 많이 했어. 교수님들 중에 진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는 잘려야죠. 한창 미투 운동 이런 거 있을 때 막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미투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런 말 하는 교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 연습 중에. 그 말을 꼭 뒤늦게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나 굳이 이거를. 굳이 머릿속에 있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그렇게도 걸릴 것 같으면. 걔네는 모르는 거야. 나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자기가 깨닫게 하면서 제가 써온 글 맨 마지막에 질문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2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고요. 3번,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3번은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물론 이 글을 제가 100%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책을 보고서 인용을 해오면서 한 거니까 이 글을 쓰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내지는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가지?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문단에서 되게 좋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강령은 아니잖아요. 그 약간 4번이랑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트랜스젠더가 여성성이라는 개념에 과도하게 천착을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말인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여성성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로 부추기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항상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 여성성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야 되는 건 맞는데 별개로 어쨌든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트랜스젠더들이 강화하고 있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그 사회적 여성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 여성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다도 맞지만 왜 보기 싫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여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운동을 여성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끼리 운동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여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돼요. 여성 운동을 여성이 해야 된다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그쵸 여성이 결집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거 좋은 구호죠. 근데 물론 뭐 또 운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구호지만 여성들이 일어나자인 건데 자꾸 배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역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계속 다뤘던 얘기하지만 보편 여성이라는 어떤 피규어를 세우려다가 낳는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보편 여성을 정립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얘기한 거기도 한데 우리가 여성의 육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체라는 게 존재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의 육체를 대칭만한 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여성은 어떤 특수한 존재인 걸로 가정을 해온 거고 육체적인 존재로 남성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육체로 규정이 되지 않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식 과정에서도 사실 남성은 애를 낳는 존재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보편자로서 남성을 이게 규정을 해왔던 건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부부아를 같은 사람도 여성이 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그런 특수하게 규정되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남성이라는 보편에 대항을 해서 뭔가 여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맥락의 정체성 정치라면 저는 이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편에 가리워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억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냥 열심히 쌓아놓은 여성상 트랜스가 와서 다 망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교차성 페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까 이게 되게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보편에 가리워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억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냥 열심히 쌓아놓은 여성상 트랜스가 와서 다 망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교차성 페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까 이게 되게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력이 발전하면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니까 왜냐면 여성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운동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끼고 여성 운동만으로 남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여성들이 다 모여서 하자 했는데 공통점이 여성인 것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여성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의가 안 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개념은 정확하게 있는데 트랜스젠더들이 와서 무너뜨린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게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여성인 것밖에 공통점이 없는 상태인데 이 중에는 예를 들면 트랜스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레즈비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부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안 부자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데 디폴트인 여성상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가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착성 페미니즘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마련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계급적 부여가 많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우리나라 노동자가 몇 명 노동자가 다 엄청 사는 그러니까 그치, 혁명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근데 뭐 알아서 못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현대사회가 좀 많이 다분화됐다 보니까 노동자도 다 같은 노동자다. 노동자 내에서도 이정도죠 이런 사람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의 바운드리가 좀 넓어졌느냐 하면 그냥 확정화됐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노동자 상을 세우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여성 내부에서 서로 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되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많이 그럼 더 순수한 더 여성들끼리 뭔가를 뭉쳐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 트랜스젠더 그중 하나. 근데 그게 단순히 개인이 이기심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개별 상황을 다룰 때 사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제일 많이 걸린 사람들이 뭉치게 마련인데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대로 왜 안 뭉치지 이러다 보면 약간 서로 격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서 공통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말이 쉽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방향성 자체는 저도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게 사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물론 너무 넘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페미니즘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방금 성민이 얘기했던 계급도 그럴 수 있고 민족도 그럴 수 있고 되게 이게 많은 분야에 통용된 문제인데 섭편화된 게 사실이고 현대사회에서 그거를 솔직히 어떤 하나로 묶고 결집시킨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파편화된 어떤 작은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그 작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결집된 것들이 뭉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네 앞으로의 방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경계를 세우는 거에 대해 하는데 그게 막 경계를 세우는 거에 대해 하는데 정치적 활동은 기본적으로 경계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싸우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도덕적 우월성과 적이 있어야 운동이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경계를 만들었다 게임 소금 작업을 지속하겠죠. 허물 수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지 경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얘기해볼 만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뭔가 이거를 되게 이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뭔가 가지고 어떤 예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어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기해볼 만한 내용이니까. 그 오늘 세미나를 슬슬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세미가 처음 써온 글이 똑같이 성부를 다룬 거여서 제가 그래서 하나를 더 써오라고 했습니다. 세미가 하나 더 써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미나 소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리 발언, 마무리 발언. 물론 소감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사회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룰이기 때문에 성민이 먼저 말할까요? 그런 다음에 다음 말할 사람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소감, 발언, 마지막 마무리 발언. 처음에 지영한테 그 잘못 읽어가지고 질문한 것도 네. 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약간 그 암묵적으로 평소에 그 교식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동성애자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잘못 들어간 거다. 불쌍한 그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암묵적으로 까니까 그 부분을 빠르게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퀴어 이번 세미나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디스 버틀러도 읽자. 그건 근데 볼륨이 너무 작은데 주디스 버틀러 반대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분량을 정하면 안 돼? 분량이 막 책이 600쪽 막 이래요. 처음 이런 많이 우리가 한 세미나에 한 권을 다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분량이 이만해서 아니 다르겠지만 버틀러는 다 떠나서 그 사람이 21세기 영미권 학자 중에 가장 남독을 유발하는 학자로 뽑힌 사람. 번역이 문제 아닐까? 아니 이거 그냥 너무 또 하얗게 나오는데 괜찮아. 그 영어 꺼내고 그냥 못 쓰, 그냥 글 자체를 어렵게 쓰는 사람. 다음 사람 지목하세요. 그래서 하여간 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회자라면 마지막입니다. 그만하시죠. 아, 네. 화면에 얼굴이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마지막이니까 이쪽으로 또- 오시면 아, 저로 가겠다. 와서 얘기하세요. 녹화되고 있는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쓴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하려다 안 한 거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로 대신하자면 발언하는 것 같아. 네. 발언하는 거죠. 발언. 네, 말씀하듯이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무언가를 규정짓는 거,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근데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아까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들인데 개별적인 존재들의 정체성을 규정을 할 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끌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꼭 이게 정체성, 그러니까 빠른 말 그거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빠른 말이라는 단어 자체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을 빠따라는 거 하나로 퉁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퉁치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든지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아까도 저기서 약간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찾으면 찾을수록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말 같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보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점점 타인에 대한 이해와 어떤 쉽게 말하는 아량이 넓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세미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글을 2개를 썼는데, 진짜 역대급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분량 너무 적게 줬네요. 그러니까 2개를 썼는데 사실 분량이 꽤 많아서 이거 우리 합치면은 무슨 중간 레포트로도 낼 수 있다. 좀 어쩌다 이렇게 많아졌죠, 우리? 지금 보니까 종이가 무려 5장이네요. 그러니까 총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금방 쓸 수 있었던 거는 주제가 재밌었던 거 저도 같고, 생각보다 금방 썼어요. 주제가 재밌었던 거 같고, 뭔가 항상 좀 느끼는 게 뭔가 페미니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 제가 말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빡치는 일들이 있는 거는 내가 잘못돼서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만은 아닌데 뭔가 우리의 이야기들은 항상 뭔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무용한 논리가 아니라 뭔가
물론 개인적인 고민이 무용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고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기 세미나를 쭉 진행하면서 다른 주제들을 과도 엮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뭐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현상에 관한 분석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현상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들이 있는 거고, 뭐 저는 물질적인 배경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의 고민들이 이렇게 확장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오늘 발제를 하지 못했지만 제 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성민이 한 이야기들이나 등등등 이야기들도 제가 그 발제에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아가 말하겠습니다. 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뭐라고 하지, 그건? 미래에 썼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새싹치로 나이를 많이 먹긴 했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결론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토론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한테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날 끌어들였듯이? 그러면서 사회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까 중년 여성 비유한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약간 와닿았어요. 그 부분을 책으로도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긴 얘기가 아니거든요. 9페이지 정도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보통 이런 거 발언할 때 항상 그 세미나 후기를 얘기하는 편인데 내용보다 오늘은 내용이 와닿는 게 참 많았고 전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뭐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홉스적인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파이 뺏길까봐 내지는 어떤 위협을 느껴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막 성소수자 혐오하는 발언 중에 막 자기 그냥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진짜 생리적으로 역겨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눈앞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약간 왜 위협을 느끼지? 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책 선정을 적절하게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고 좀 뿌듯합니다. 제가 글을 평소에 빨리 못 쓰는데 글 쓰는데 되게 자신이 없는데 되게 나름대로 줄줄 써지는 게 되게 글이 아무래도 잘 읽히는 글이기도 했고 해서 잘 된 것 같아서 좋고요. 우리 2차 시도 지금 발제자가 누군지 잠정해졌지만 2차 시도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고 오늘 세미나는 20시 55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화면으로 들어오세요. 화면으로 들어오세요.